사설이 길었어. 자, 39번. 자, our brains are constantly solving problem. 우리 뇌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렇구나. Every time we learn. 우리가 배울 때마다,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또는 remember, 기억을 할 때마다, 또는 뭔가를 make sense of, 이해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 solve problem. 자, 일단 make sense of는 understand, 이해하다. make sense만 하면 이치에 맞다고, make sense of 하면 이해하다. 이해한다는 어제도 했었지만 comprehend, 이것도 이해하다야. 그 다음에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each time 뭐 같은 거지? 왜 뭐 접속사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배우거나 기억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야. 그렇구나. 잘 와닿진 않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뭐. 그래서 일부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은 have characterized, 특징을 지우다, 특징을 만들다. 모든 인간, 유아의 언어 학습을 뭐로서 특징 지웠냐면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로서 특징을 지웠대. 특징으로 했다는 얘기지 뭐. 인fan트는 유아라고 하는 거는 개념상 걸어다니기 전 애들 얘기하는 거야. 아주 깜난 애들, 누워있고 앉아있는 애들 정도지. 그러니까 애기들이 처음에 이제 어쨌거나 뭐 돌대고 하면 이제 언어를 배우잖아. 그걸 문제 해결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언어를 처음 학습할 때 그 언어를 배우기도 할 거고 따라해봐 얘기야 뭐 이런 거라서 계속 기억하고 뭐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 문제 해결로 접근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extending, 연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까지 확장을 하면서 그러한 scientific procedure, 과학적 절차를 뭐로써 learning by experiment or hypothesis testing, 실험에 의해서 학습하기 또는 가설 검증 뭐 이런 것으로서. 이거는 뭐 묶어줘도 되겠네. 그지? 이렇게 묶는 게 더 보기 좋겠다. 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것도? 유아들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계속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접근 방식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 자체를 좀 더 큰 아이들한테로 이제 확장을 하잖아? 이런 과학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 이거 얘기하는 거야.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렇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이게 뭐 감성적인 거 아니고 이성적인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또 명칭을 붙인 거냐면, 실험을 한번 해봐서, 되나 안 되나 해봐서 배우는 거지. 시행착오 같은 거고. 가설 검증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실제 행동 옮겨서 되나 안 되나 확인해보는 게 가설 검증인 거잖아. 이렇대. 자, 그 다음에 성인들은 grown-up, rarely explain, 설명을 하지 않아요. 부정어지? rarely, scarcely랑 같은 걸로. 뭐 hardly, 다 같은 얘기, 부정어. 새로운 말들의 의미를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야, 이 단어의 정의가 뭐야 라고 얘기해 주진 않아. 레너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라고 하지. How grammatical rules work, 문법적인 규칙이 작동하는 방식은 당연히 말도 안 해주고, 단어도 의미도 이게 뭐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얘기해 주지 않아. 어른들이 애들한테 언어를 가르칠 때. 그래서 이 어른들이 단어나 문법적 규칙을 대화 안에서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leave it to children, 아이들한테 맡겨요. 준다는 거죠. To figure out,
이해를 하도록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쳐주는 과정 자체가 되게 구체적인 설명을 직접적으로 해준다기보다는 그 주변 맥락이나 상황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써주면서 애가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서 고민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이 얘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주제문인 거지. 즉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다시 유아로 돌아왔어요. 유아는 반드시 이게 되게 키워드야. 컨텍스트, 맥락이지. 상황을 이해를 반드시 해야 돼. 그 이미지 그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언어가 발생하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말을 자꾸 써주면서 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런 단어를 쓰니까 이 뜻은 뭐겠구나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언어를 학습하도록 유도한다요. 주제문 이거야. 여기 형광펜 해볼게. 좀 연장을 해보자 여기까지. 네? 한가지 가능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 이거 중간에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이라 약간 좀 어려워하더라고,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게 이제 가짜 목적어, 일단 뭐 문법 표시 먼저 해보면, 이거요. 가짜 목적어. 감목, 직목, 이렇게 된다고. 요거를 여기에다. 요것도 한번 배워보자. 요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볼게. 이게 지금 이 얘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이해하는 걸 아이들한테 그냥 맡기는 거지. 그게 맥락을 통한 언어학습, 상황을 통한 언어학습, 이 주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즉 다시 말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게 어른이 유아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면 애는 그걸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를 듣지 않았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이런 말을 이 상황에 썼는지 자꾸 고민해 볼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애한테 주어진. 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문제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습득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거기 한글 요지를 협업해 볼게. 일단 키워드는 언어학습이야. 중요한 게 언어학습 과정이고 유아의 언어학습이야. 그 다음에 맥락 파악 그걸 가지고 언어를 학습하는 거고 그 맥락 파악으로 언어 학습하는 걸 문제 해결이라고 이 사람이 해서 표현해 놓은 거지. 이해되니 뭐? 그지? 자 그래서 We all been solving problem of this kind. 우리 모두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유아기부터 해결해왔고 보통은 without awareness 인식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학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그럼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가 이게 도입 부분으로서 여긴 도입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의 속성,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배우고 할 때 문제 해결이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를 이제 구체적으로 심리학자가 키워드 이유가 infant language learning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배워볼게요. 그치? 그러니까 저걸 문제 해결로 규정을 줬단 말이에요. 저게 특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개념 자체를 아이들한테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저게 실험을 통해서 배우기라든지 뭐 가설 검증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얘네들 그대로 뭐 떠먹여줘가지고 정의가 이거야 외워 이런 게 아니라 한번 해봐서 실험에 한번 해보는 거 시도를 해가지고 배우는 걸로 시행착오 같은 걸 통해가지고 맥락 파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성인은 이렇게 실제 단어 뜻, 뭐 문법 규칙 말할 것도 없이 설명을 직접적으로 해주진 않고 오히려 대화에서 그런 말들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맥락을 통해서 그 단어를 이해하도록
그냥 맡겨두는 거지. 그래서 언어학습에서 뭐가 필요하다?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 언어가 사용이 되는, 뭐 발생한다는 게 사용된다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얘 자체는 주제가 일단 가장 좋고, 왜냐면은 이게 탑픽 센텐스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치? 미괄식이니까 당연히 주제가 좋아요. 그래서 주제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은, 이거 약간이지만은, 유아의 언어학습이면, 밑에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맥락을 파악을 통해서 언어학습을 하는 거고, 이거 이제 여기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 그래서 주제에 들어가는 말이 두 개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도 밑에도 써놓은 것처럼 무관한 문장도 가능하단 말이지. 이 두 가지 말이 없으면 무관한 문장. 그래서 우리는 좀 방향을 바꿔갖고 순서하지 말고 제목하고 무관한 문장으로 바꿔보자고. 사실 순서도 이거 이대로 가면 괜찮기는 해. 이대로.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최소한 이거는 맞춰주잖아요. 이거. 이게 같은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치? 이거 다음에 이거 예잖아요. 그럼 이것만 잘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치?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주제가 나오죠. 이제 우리 인간 뇌의 특징이 나오면 주제 이쪽으로 그런 거고. 했지.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채운다? 자, 그래서 문제법이 우리 뇌는 지속적으로 같은 말이지. constantly, continuously 문제 해결하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이해 같은 거 했지. 뭔가 이해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언어학습 뭐라고 만들었대? 프로블럼 solving이지. 이거 문제를 만드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더 큰 애들한테까지 확장을 하면서 좀 제한하는 거고, 그런 과학적 절차 자체를 이렇게 실험으로 배운다, 뭐 가설 검증이다 이런 식으로. 성인은 설명해 주지 않지. hardly, rarely. frequently는 자주야, 빈번하게. 새 단어의 뜻 설명해 주지도 않고, 레더너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other는 뭐뭐를 제외하고, except 전혀 다른 거 아니야. 문법 규칙은 말할 것도 없이. 대신에는 어떻게 하냐? 대신에 이거랑 반대되는 거잖아. 그들은, 성인들은 이런 단어나 문법 규칙을 사용해. 대화 안에서. 그래서 맡기는 거지. 아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도록. 맡긴다. 커밋도 맡기다. 이런 제안하는 거. 이것도 괜찮아? 커밋, 맡긴다는 걸로. 뱉는다는 게 맡기는 거지. 뭐. 그래서 언어 학습하기 위해서는 유아는 반드시 뭘 이해해야 돼? 맥락, 상황. 이것도 괜찮아. situation, context, situation. 이건 정의고, 정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었었으니까. 아, 이거 니네 그 컨텍스트 밑에다 이거 하나만 더 써놓을래? situation? situation 하나 써놓을게. 상황 파악을 해야지, 맥락 파악. 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 파악, 맥락 파악. 설명을 해. 이거 좀 추가해야겠다. 여기도 괜찮은데, 이거 요구할 때는 안 만들었는데. 좀 편집을 할게, 하면서도. 그때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획 같은 거 있지? 상황파, 맥락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알아서 맡기는 거. 마지막은 인식이야.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배운다니까. 내가 학습은 하는구나? 그걸 모르면서도 언어 학습이 되는 거다. 원래 이제 인간의 뇌는 문제 해결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가기 전에 제목 있네. 제목 골라봐. 제목. 아, 이것도 너무 또 뭐 뻔하네. 키워드 왜 썼지? 몇 번? 지우야. 3번. 그렇지, 3번. 언어학습 얘기 있고, 문제학이냐, 아니면 뭐, 상황 맥락 파악, 그 세 가지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야. 저거 대신에 뭐 맥락 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through
figuring out the context. 뭐 그렇게도 답은 낼 수 있는 거죠. 상황을 파악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언어 학습을 한다. 그래도 되는 거 같고 문제 해결에 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언어를 가르치는 거는 아니잖아. 가르치고 배우기잖아. 과업의 반복이래. 반복해서. 그 다음에 적절하게 문제 해결하는 거래. 언어 사용을 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언어 학습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이해를 한 거야. 과학적 절차. 이건 뭐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서 문제 해결을 scientific procedure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근데 문제 해결이라는 과학적 절차 이건 좋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빠진 게 언어 학습이 있어야 되잖아. 언어 학습. 언어 학습의 문제 해결이라는 과학적 절차.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방법. 이것도 언어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언어에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다고. 4번도 답이 달라면 될 수 있어. 언어에게만 들어가면. 자, 그럼 40번을 가봐요. 자, have you noticed? 주목을 해본 적이 있냐? 알아차려 본 적이 있냐? Some coach, 일부 감독들이 get the most, 가장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뭐로부터? 선수들로부터. 근데 반면에 다른 코치들은 그렇지가 않고. 이거 이제 뭐 대조지, 대조. 웨어 레이스도 같은 거죠, 반면에. 와요. 그럼 그럴까면 나온 거야. 감독이 자기 선수들한테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감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감독도 있는데 차이가 뭐냐? 차이가 주제가 되긴 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토픽 주제 자체는 진짜 나온 상태야. 이제 물어보잖아, 퀘스천을. 그런데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불감지시 다음에 여기가 주제입니다. 그치? 그래서 쿨 코치, 서툰 코치 감독은 will tell you, 너한테 말할 거다. What you did wrong. 네가 잘못한 것을 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둘 다 말은 되네.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얘기를 한 다음에 너한테 말할 거래. not to do 이러게. 그걸 다시 하지 말라라. 잘못했으니까 이거 하지 마. 이 시간에 나와. Don't drop the ball. 공 떨어뜨리지 마. 이런 거지. 잘못을 지적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The images you see in your head. 이미지들, 네가 머릿속으로 보는 이미지들은 이미지들이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격이요, 이미지하고. 그래서 이게 ing,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고. 얘는 뭐예요? 항상 그 사이 껴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잖아. 네가 공을 떨어뜨리는 이미지이다야.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 나오지만 말을 듣잖아. 그 말을 그 들은 말 자체가 머릿속에 그대로 떠오른다는 거지. 이미지가 돼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자, 지금부터 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하면 바로 흰 코끼리 떠오르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나오면 흰 코끼리 오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묶어놓은 것처럼 이게 이제 조명관이요. 관계사죠, 관계사죠. 주어가 복수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복수 동사고 얘가 주어가 아니니까 관계대명사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naturally your mind recreate. 너의 정신은 다시 만들어내요. recreate. 그 정신이 방금 막 봤던 것을 뭐에 기반을 둬서 정신이 말을 들은 것에 기반을 두었어. 그러니까 말을 들었어. 그런데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너는 코트로 걸어가서 공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대로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이제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 그럼 이게 이미지화 되는 거고 그게 실제 행동, 즉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 결국 이제 잘하는 코치는 뭘 얘기하고 있어? 부정적인 거를 잘하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좀 의미가 있는 게 그 C라는 말을 비주얼라이즈라는 말을 써보자고.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하다.
BIS가 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보는 거를 시각화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이미지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쉬운 말은 뭐, 이미진이란 말이야. 이미진. 픽처. 비주얼라이즈였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말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인드가 이시고, 역시 이시고. 자, 이것도 문법인데, 말을 들은 거잖아. 이리스. 그것이, 이리스가 아니다, 이건. 이헤스, 나헤스. 헐드라고 해도 되겠지? 비톨드 하면 헐드니까. 이래서 헐드. 그게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방금 막 본 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내 쓰더라. 했어? 이리스 아니면 이헤스 빈 톨드. 그 현재가 시동태가 되니까. 아니, 이제 뭐, 이렇게 바꿔도 똑같고, 틀리는 거는 저기 해스니까, 그냥 해스 톨드 하면 말을 한 개 되잖아. 이건 능동이잖아. 그지? 해스 빈 톨드, 해스 헐드. 되는데, 해스 톨드도 말 한 거고, 말 들은 거고. 반대가 되겠지? 문법도 저 빨갛게 해놓은 거 저 두 개는 괜찮긴 하더라고. 한 문장에 들어있어. 좀 약간, 너무 뭉쳐서 좀 힘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잘하는 거 진짜 뭐라 하겠냐고. 긍정적인 말 해주겠지 뭐.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행동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걔는, 이번에 이제 포인트아웃 지적을 해요. What could be improved? 무엇이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이거랑, 이게 이제 긍정적인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랑 정확히 반대. 이게 파저티브 어스펙트, 긍정적 측면. 이거는 부정적 측면. 네게티브 어스펙트.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런데 일단 그러면서 태유 너한테 말할 거야. How you could or should perform. 네가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는지, 경기를 해야만 하는지. 이것도 다른지 이건 하지 말라는 거고 해야 된다는 거고. 그지? 너무 지저분하니까 뭐 이거 같은 거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I know you'll catch the ball perfectly this time. 예시로. 나는 알아. 네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공을 잡을 수 있을 거다. 떨어뜨리지 마 하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 아니야? 또 충분히 확실하게 네 머릿속에 다음번 이미지는 이번엔 단수니까 문법은 의미 없어졌어. 둘 다 단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저기 위에랑 똑같이 얘 동명사요. 잡는 것 이단데 또 얘는 뭐예요? 뭐 의미상이고. 동명사. 네가 공을 잡는 거래. 그리고 또 뭐 하는 거래? 스코어링 건 볼. 병렬이지? 이렇게 점수 내는 것이다. 그러면은 얘는 네가 공을 잡아서 점수를 낸다. 뭐랑 같은 걸로 공 떨어뜨린다. 뭐 이것도 상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좀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로 써도 돼. 그럼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의미상에서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목적격이잖아. is for you to catch. 그럼 이렇게 되면 뒤도 and to score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 병렬을 했어. 이건 생략이 또 가능한 거지. Mind is for you to catch the ball and score 이래도 된다 이거지. 이 문법도 괜찮아. 문법이 괜찮다는 게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고 표시한 거죠. 3개 정도로 하면 돼.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 3개가 문법이 좋다. 문법 3개만 기억하면 되겠고
마지막 내용은 이거야, 빈칸은. 뭐 주제를 사실 잘 물어보진 않잖아. 근데 또 물어보대. 그지? 요 양문은 원래 주제 안에 들어가는 건데. 원래 그걸 물어본 건데. 뭐 주제는 저거지 뭐. 긍정적인 말. 그지? 부정적인 말이다. 다시 한 번. Your mind, 너의 정신은 make your last thought 바로 이런 거지. 이거지, 뭐. 이거 빈칸이 한번 더. 야, 빈칸. 너의 정신은 만들지. 너의 마지막 생각을 현실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거지. 이런 거 보통 그냥 화장실에 붙어 있잖아. 공부하다 생각이 바뀌고, 뭐 행동이 바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미래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얘기예요. 엄청 건설적인 얘기.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현실은 파절이고, 긍정적인 현실인 거야.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애들이 이걸 헷갈리는데 내가 파지티브, 네거티브 하는데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 의외로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틀린 경험이 몇 번 있었다고? 잘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거 있잖아요. 이 정도? 그래서 뭐 빈칸하고 어법 정도만 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이것도? 그래서 뭐 주제 자체는 그 밑에 뭐 쏘는 것처럼 뭐 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잘하는 코치, 못하는 코치 어떤 언어 사용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치? 됐어? 여기? 정리하고는. 이것도 괜찮은 질문이야. 잘 골랐어. 괜찮은 걸로. 그럼 니네 그 질문 개수가 20개더라고. 어제 맞춰보니까. 이거 12개랑 올림포스 8개, 20개, 교과서 2가. 양은 뭐, 오늘 좀 줄은 느낌인데? 이렇게보다? 그치. 이게 뭐 줄었다고 더 어렵고 이렇지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겁먹을 필요는 없고, 공부를 좀 더 하면 되지. 그치? 더 하면 돼. 많이 반복해서 좀 보고, 이해를 해보고,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좀 변화를 주면서 문제들 한번 새로운 걸 쳐보고 할 테니까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역시 요양원을 보면 비효과적인 코치하고는 다르게 대조를 하나. 근데 얘는 예전 효과가 없는 애들은 뭐에 집중해? 선수의 실수에 집중하는 부정적인 거. 효과적인 애들은 도와줄게. 선수가 개선하게. 어떻게? 정렬을 함으로써 걔들이 성공적인 플레이를 픽처, 상상을 하도록. 이미지, 비주얼라이즈. 비주얼라이즈. 괜찮아. 자, 주제수 한번 골라봐. 예? 이쪽도 봤던 거네. 그치. 이거잖아. 그치. 차이. 안 좋은 코치하고 좋은 코치 차이. 나머지는 좀 그렇다. 이것도. 그치? 유능한 능력 있는 코치를 찾는 것에 어려움. 왜 코치는 곤란을 가지는가? 좋은 결과를 얻음에 있어서 얻을 때. 선수로부터. 왜 어렵냐 이거지? 좋은 결과 얻을 때. 그 다음에 방법이래. 선수의 나쁜 행동 수정하는 코트에서 어떤 행동을 선수가 취해야 되나 경기 전에 이 정도 되겠네. 자, 그래서 또 첫 문장 주제 안 좋은 애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지. 낙담시키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야. 너가 그걸 하지 말아라 다시. 그걸 디스커리지는 A 프로 마인드를 쓴다고 못하게 하다. 어법도 틀려. 하지 안 하게 하는 걸 낙담시키는 건 이중구조 내가 하라고 하는 거잖아. 공 떨어뜨리지 마. 다음번에 이미지 네가 시각화하는, 상상하는, 보는. 그지? 머릿속에. 그래서 이미지스, 복수 와일. 이미지다. 어떤 너가 용사해줄까?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떨어뜨려, 공 떨어뜨려. 괜찮지?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너의 정신은 만들어야지. 그 정신이 방금 막 본 것을. 너에게 와서 그것을 has been told. 말 들은 것을 기반할 것을.
놀랍지도 않게 걸어서 공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좋은 애는 뭐 하냐? 지적해. 무엇이 개선될 수 있는지 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너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잘할걸? 분명히 다음번 이미지는 뭐다? 이거. 의미상이 줘. 포유가 아니니까, 포유면 이게 되겠지. 니가 동명사 적는 거고, 변명을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이게 답이 돼야 돼? 그지? 똑같은 거 해서 니가 잡고 점수 내는 거다. 저기 없으면 저거.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다시 한번. 너의 정신은 만들지. 너의 처음 생각인지 마지막 생각인지, 현실의 일부분인지 환상의 일부분인지, 마지막 생각인지, 마지막에 머릿속에 남았던 이미지를 현실로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 이 현실은 긍정적인 거야. not negative.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는 끝! 일단 1차로 끝! 이번에는 올코스 끊어가지고 집어넣을게요.